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515페이지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에요. 우리 매매 계약을 얘기할 때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우리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동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시이행과 관련돼서 과실을 누가 취득할 것이냐, 과실수취권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이때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건 갑은 이 물건의 대가로 2억을 받아요. 그럼 이 물건이 2억 원의 가치가 있도록, 실제 2억 원의 가치가 있도록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었다든지 좀 뭐 용익물권이 있었다든지 일부가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서 매수인이 제대로 자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권리의 하자가 있대요. 그럼 그걸 갑이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이냐. 즉 갑이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는 매수인 을이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 매도한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건 일부가 깨져서 물건의 하자가 있다든지 이러한 매매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런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인데 이게 매매 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크게 이제 4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는 건 요 2개 정도입니다. 2개. 그래서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매매 목적물이 물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전해 줘야 되는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때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요.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이상하게 생긴 망가진 물건들을 받았을 때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거래가 경매로 이루어졌을 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인데 중요도는 이게 좀 중요하고 이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다고 그러고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 2개를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책의 법조문에 굉장히 16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16개 정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이거 공부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암기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 그다음에 518, 519페이지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524페이지까지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그렇군요. 5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요거를 봐가면서 책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로서 담보 책임에 면제 특약할 수 있다. 그 면제 특약이 있으면 담보 책임이 면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면제 특약하려면 면제 특약을 하면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 고지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알고 고지하지 않고 숨겼다든지 아니면 면제 특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더 이상 책임 안 진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없는 하자를 제3자에게 설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쥐새끼 같은 짓을 한 거죠.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살짝 가려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면제 특약해서 하자라고 해서 면제 받았다든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제 특약하자라고 해서 면제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해서 하자를 만들었다든지 이것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면제 특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자의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부터 하시죠.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인데 권리의 하자는 크게 여기에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용익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라고 해서 하자의 종류를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눠요. 그럼 이런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또는 계약 해제는 하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로 해결한다
이때 그 행사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제척 기간이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암기하시라고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요걸 좀 크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니까 우리 여기 지금 큰 틀에서 한눈에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암기하기 쉽게 그냥 담, 전, 용, 일수, 담, 전, 용, 일수다. 그래서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물건을 보고 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건물을 보고 줘야 되는데 담을 전용으로 일수 줬으니까 손해가 아마 줄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 대기 이렇게 할게요. 손해 대기. 담 전용 일수 손해 대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는 매수인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매수인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매수인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실행이 됐을 때 그래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됐다. 그러면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빈칸은 다 뭐냐? 그럼 빈칸은 다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선의, 여기도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X편 뭐냐는 얘기죠. 담보 권능에 의해서 권리 취득이 제한이 된다. 즉 담보권이 물건을 살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매수인이 그 매수했던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됐을 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대금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행사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영원히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척기간 같은 건 제한이 없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해서 문제에다가 끼워 맞추는 이런 역할을 잘 하시는 게 아마 득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법점은 조금 있다가 여기다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릴 건데 결국은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답을 찾아내지 법점은 펼쳐놓고 다 답을 풀어라 그래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씩 더 크게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권리의 하자 끝나면 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이제 좀 확대를 한 겁니다.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그래서 담보 권능,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샀는데 그 담보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취득했던 권리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을 샀다가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매수인은 담보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담보권이 실행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알고 샀던 모르고 샀던 담보권 실행으로 권리를 잃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금 감액 청구는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금만 감액한다고 해서 잃었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는 해결할 수 없다. 제척기간도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행사기간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긴 뭘 얘기하느냐? 자, 매수인이 물건을 사긴 샀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좀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래도 하기는 해요. 갑소유 부동산이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여기 저당권이 2억이 설정되어 있는 2억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면 갑이 을한테 8억을 주고 사면 정상적으로 산 거가 될 텐데 을이 1억을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얼마에 하다는 얘기죠? 9억에 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거 변제기일이 내년인데 내가 1억 깎아줄 테니 지금 9억에 사고 내년에 내가 반드시 2억을 갚겠다. 그 대신 1억을 깎아주겠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9억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을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내년에 갑이 진짜 2억 원을 잘 갚아주면 1억 원이나 싸게 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내가 1억을 싸게 샀고 내년쯤에 변제기일쯤 되는 내년쯤에 이 목적물의 가치가 쭉 올라가서 1억 이상 올라가면 결국은 내년쯤에 내가 1억을 더 부담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전이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땅이다 또는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이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매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여기 해제하고 또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은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샀는데 그 이후에 그 경매가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갑하고 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동산이 갑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A 소유 부동산인데 A가 A 소유 부동산을 갑이 자기 것처럼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거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기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한테 타인 권리를 매매했어도 이행기까지만 갑이 이걸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기까지 매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주면 그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이 이게 타인 권리였다는 걸 몰랐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럴 수 있어요. 을이 선의인 경우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이 A 소유물이라고 하는 걸 을이 모르고 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 소유물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계약 해제해야 되죠. 선의인 경우에 계약 당연히 해제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속였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을이 악의인 경우는 뭐냐? 악의인 경우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을이 직접 A를 찾아가면 A가 을한테는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네가 나 대신 좀 사다가 나에게 이전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서 갑이 그 부탁을 받고 글쎄 내가 가면은 나한테 팔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가서 나한테 좀 사라라고 했는데 안 팔더란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줬다. 그럼 을은 미리 이게 처음부터 갑 소유가 아니고 A 소유물이라는 걸 알고 지가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사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약을 해제는 해야죠. 그래도 계약은 해제는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가 부탁을 한 일인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라고 하는 건요. 똑같이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인데, 자,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항력 같은 임차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익권능이 설정돼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약에 A가 여기다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수인이 사용수익권능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요. 그때는 그 사용수익권능을 제대로 이전받지 못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의인 경우에. 그런데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할 필요는 없죠. 그때도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수인은 사용 수익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사용 수익은 안 할 생각이었었어요. 어차피 전세 누구에게 주려고 했었다고. 그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몰랐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서 내가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요. 그럼 담보 책임을 아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안 그대로 산 거죠. 그래서 용익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해지를 선택하고 언제 손해배상을 선택하느냐. 자,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이 원래부터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임대차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려고 샀던 물건이었다. 그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는 거고, 원래 매수인이 입주해서 사용수익 하려고 했는데 이 전세권자가 있는 바람에 사용수익 못하게 생겼다. 그럼 그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익권 등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한번 보시죠. 매매 목적물 중 일부만 타인의 권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토지를 샀는데 토지 중에서 일정 부분이 갑소유가 아니고 이게 A 소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없었다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럼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다. 그럼 속아서 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때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금감액 청구는요. 이 부분이 없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빼놓고 계약을 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빼고 요만큼 대금을 감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리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선악불문하고 이 경우에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는 안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안 하고 대금 감액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사람이 필요한 건 1800평인데 인근에 있는 토지 200평이 더 필요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을이 네 거 팔면서 옆에 것도 좀 같이 사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갑이 글쎄 이거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노력은 해볼게. 그래서 같이 계약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평 소유자가 안 팔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2000평이 아니라 1800평만 가격을 줄게. 그리고 요거만 취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로 해결하는데 이때는 혹시 대금감액 청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선의였던 경우에는 이걸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고 얘가 처음부터 이게 다른 물건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 물건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악이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런 거 행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요. 그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뭐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 일정 부분이 수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포락이 돼갖고 토지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1800평인데 2000평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수량 부족이죠. 아니면 계약 체결할 때는 2000평이 있었다가 200평이 없어졌다든지 일부 멸실이에요. 이때 매수인이 이게 처음부터 1800평짜리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 거냐면 1억 8천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1800평짜리를 2000평이라고 하고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매수인이 보니까 1800평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200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0평이 부족하면 매수인이 봤을 때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200평이 부족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200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저 녀석 봐라. 왜 1800평밖에 안 되는 걸 2000평이라고 하고 2억을 달라 그러지? 그러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1800평밖에 안 되지만 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저게 1800평밖에 안 되지만 2억 원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악의의 경우에는 대금 감액이고 계약 해지 손해배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의인 경우에 그것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냥 대금 감액 청구로 끝내는 거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즉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때는 그것도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시면요.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의의 넘기시고요. 거기에 516페이지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권리의 하자가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네, 요거 얘기하는데 요건이다라고 하면서 권리의 매매를 목적으로 할 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 권리를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자,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계약 해지 이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도 하지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만 해야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로마자 3번 맨 밑에 보시면요. 570조에 의한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대금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권리 전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금 감액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51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권리 이 순서는 제가 암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순서고 우리 법조문의 순서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해제, 대금 감액 청구 중에서 자, 요건은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해서 매도인이 그 부분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라고 하는데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선악불문하고죠. 그래서 매수인은 그 선악 묻지 않고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요. 계약의 해제는 매수인이 잔존 부분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잔존 부분임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죠? 선의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척기간은요.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얘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일부 타인의 권리가 속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선의인 경우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날로부터 나중에 할 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테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넘겨보시면요.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받고 있는 경우 그거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A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건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야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에 후발적으로 멸실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른쪽에 가면 책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72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당시 잔존 부분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은 빼야 됩니다. 거기 손해배상을 지워주세요. 그 손해배상은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그것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는 거고 이쪽에 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제척기간은 다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용익적 권능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 페이지에 있었죠. 자, 앞 페이지에 용익적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데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이거 용익권이잖아요. 요게 설정돼 있다든지 또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든지 질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안 내놓고 있다. 그래서 권리 취득이 제한이 된다.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어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테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건 둘 다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이건 대금 감액으로 대금 감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의 해제, 그리고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해야 된다. 야, 자, 요 정도고요. 요게 이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담, 전용, 일수, 손, 해, 대기 그래 놓고 동그라미 친 부분 빵, 빵, 빵. 그죠? XXX 빵, XX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저희 칠판에 제가 잠깐 그리면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제가 시켜봤는데요. 그래서 담, 전용, 일수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굳이 다 점만 찍어도 충분하죠. 그 다음에 손, 해, 대기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00, 그 다음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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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인데 X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0 하나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였다 그러면 담, 전 그러면 요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 계약의 해제, 대금 감액 청구니까 요건 두 개만. 그러면 계약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매수인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 표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조문 주고 사례 문제를 이렇게 줘도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 전략적으로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의 하자다. 이제 준용 규정 먼저 볼까요? 이 담보 권능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가등기가 경유된 물건 앞에 표에서도 봤어요. 가등기가 경유된 물건 매수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유됨에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렇잖아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이 돼도 권리를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해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됨에 따라서 권리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경유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했는데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경매 절차가 실행이 돼서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저당권이 목적이 된 3번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넘겨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거 가지고 대일 해전 손해담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요것도 잘 좀 이렇게 스톱해 놓고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특정물이었다는 얘기죠. 특정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매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답니다. 이때 매수인은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정물이 그렇고요. 이번에는 종류물이 불특정물이 당사자 지정에 의해서 특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한다. 아, 요거 보니까 A, B, 요거 A, B 똑같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처음부터 특정물이고 요거는 종류물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지만 당사자가 특정물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은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신 다른 물건 찾아서 다시 급부해라. 유사한 다른 물건, 비슷한 다른 물건 찾아서 다시 급부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부분이 사실은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요 부분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요. 자, 그럼 거기 우리 523페이지 보면은 특정물 하자로 인해서 그 문제 한번 볼게요. 31회 문제요. 특정물 하자로 인해서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 특정물 하자 여기서부터 요거지 않습니까? 계약 하자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를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약 해지 아니면 손해배상이죠. 또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이건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물 아니었습니까? 종류물. 그러니까 특정물은 해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종류물이 특정됐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특정물 하자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리을까지 답을 같이 집어넣은 이유는 종류물이 특정된 경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들어가 있었다.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기억하고 니은만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이 답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까지 집어넣어서 종류물이 특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특정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니은이 답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주어진 예문에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리을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특정물이니까 두 개만 인정돼야 되는데 종류물이 특정된 경우도 여기 포함시킨 거예요. 만약에 답이 기억하고 니은으로 들어간 예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게 답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 이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요. 자,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죠.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줘서 채권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를 실행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락인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는 적용하지 않고 권리의 하자만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은 경매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 물건 수리 안 할 겁니다. 수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경락이 될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은 많이 망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매수인이 알고 이거 경매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매도인인 갑에게 여기다가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1차적으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 매도인이 혹시 무자력이다. 무자력이 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경매 목적물 권리의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얘한테 뭐 하는 거죠? 얘한테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지만 만약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는 안 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에만 적용이 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인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무자력일 때는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금에 배당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여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먼저 묻고 여기서 담보 자력이 없다. 무자력이라는 얘기는 거짓됐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채권자,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29회에도 문제가 나왔죠. 네, 29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그리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배당됐다. 틀린 거 찾자라고 하는 거죠.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죠. 이 건물의 하자에는 담보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무효라는 얘기는 경매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경매 절차가 무효면 경매가 없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 아주 싱겁게 떨어진 거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정은 병에게 부당이득 즉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한다면 자기가 냈던 매각 대금은 상대방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그럼 소유권을 먼저 취득했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는 우리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담보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우리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경락인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하고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원래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하자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낸 문제입니다. 조금 쉽진 않은 내용이었고 여기 525페이지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표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 표가 좀 쉬우면 이걸로 좀 정리하시고 제가 정리해 드린 표가 쉬우면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 526페이지 매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럼 대금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 채권자의 주소지 가서 대금을 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매매는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527페이지에 보면은 28회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28회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면적이 실제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그 표를 그릴 줄 아시면은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로 해결하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 그럼 바로 그냥 1번이네요. 선의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표를 그릴 줄 알면 문제는 거의 다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의 하자. 여기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엔 이는 목적물의 하자야. 땅에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1번은 맞았습니다. 여기 답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근데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면서 소멸시효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도 같이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 하자가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책 특약한 경우에는 책임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입니다. 하자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근데 확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자, 이렇게 해서 매매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환매하고 그다음에 교환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